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뉴스 경제면의 다양한 내용의 부동산 뉴스가 기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유용한 정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소 어려운 내용도 많고 정보의 신뢰성에도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이 올바른 정보인지 가려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시기 어렵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볼게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만나봅니다.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유혜영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정보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 부부입니다. 현재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현금의 흐름도 좀 원활하셨으면 하고요. 또 나이가 갈수록 임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좀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사님. 일단 정리부터 해보죠. 네, 자 일단 뭐 이 사연에 대한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면 서울, 그것도 뭐 서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50대신데, 자, 현재 아파트를 2채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지금 고민은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인데,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중에 현금 흐름,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현금 흐름 쪽에 포트폴리오를 좀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 자체가 한 2억 5천, 그러니까 크지는 않은 여유 자금 가지고 일단 한번 현금 흐름 쪽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제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 솔루션을 내릴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사님.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갖고 있는 현재 부동산 자산만 놓고 보면, 자, 아직까지 서울권의 아파트 충분히 차익형, 이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의 실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하셨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면서 자, 시세 차익을 많이 버는 거는 일부 성공하셨지만 이제 현금 흐름을 가는 이 수익형 쪽의 컨셉을 조금은 전환이 필요한데, 자,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과거 기준부터 좀 따져오면, 자, 부동산에 특히나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력을 보면 서울권 위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거, 뭐 이거는 뭐 저희 전문가들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아마 지금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피부로도 좀 많이 느끼셨고요. 자, 실제 서울권 기준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요. 자, 이 기준은 이 전체 평균이라기보다는 주요 서울권에서도 이 가격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주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권, 용산권, 자, 이런 쪽의 컨셉으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 15억대, 17억대. 자, 이 부분이요. 가격 상승력으로 보면 자금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자금력이 커야 된다라는 측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결과적으로 차익으로 충분한 승산이 있었다. 이 얘기를 드리겠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번 이 얼마 안 됐죠. 11월 6일 날 정부에서 현재 민간 택지에 대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했는데, 자, 이게 지역적으로 좀 약간 핀셋이었거든요. 자, 그 지역을 좀 놓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자, 지적을 좀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 자, 여기에 이제 뭐 영등포,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동 쪽을 했는데, 자, 이 기준에 보면 전체 해당 구에 전체 동을 한 게 아니라요. 이 일부 지금 해당되는 지역들만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은 핀셋인데, 자, 희한하게도 정부에서 누르는 곳이 있다 하면 누르지 않는 곳은 풍선 효과로 가격이 더
상승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실제는 차익형으로 가격 상승이 되는 거.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보유를 더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서울권에 두 채를 갖고 있는 부분에 충분히 이 해당 핀셋 구간, 구역이 아닌 곳에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두 채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워낙 플랜이 뭐냐? 바로 이 시세 차익이 아닌 바로 수익형,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익형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역 하나를 좀 선정을 해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송파와 강남 쪽을 놓고 보신다 그러면, 자, 강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여기 삼성, 청담, 압구정동, 역삼동, 대치동, 개포동, 도곡동, 자, 이 지역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곳이 논현동하고 신사동이 빠져 있고요. 자, 이쪽 송파 쪽으로 좀 놓고 보시면 송파 쪽도 잠실, 방이동, 이쪽 지금 둔천동, 가락동, 문정동, 송파동, 그러면서도 잠실 본동까지 들어가는데, 자, 잠실, 송파 쪽에서 지금 빠져 있는 곳 바로 삼전동, 석천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쪽에서 논현동과 신사동은 빠졌습니다. 송파구에서 삼전동과 석천동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먼저 정부 정책에서 조금이라도 이 규제에서 누르는 곳에서 벗어난 지역을 1순위로 검토하는 바로 지역 선정에 대한 얘기를 1차적으로 먼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만 인구가 얼마나 더 많이 집중될 거냐. 자, 그러면 지금도 이 강남권과 송파권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교통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9호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바로 2호선 라인이 있고요. 지금 신설 7호선 라인이 강남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지금 현재 9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강남과 송파를 아우르는 9호선 라인, 그럼 결과적으로 역세권에 대한 부분, 바로 이게 두 번째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인구 얘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교통 호재를 좀 얘기 드리지만 교통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임대 수요라고 하는, 보통 역세권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한 교통 인구거든요. 자, 그런데 임대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거주, 정착을 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충분히 이 해당 지역에 직장이라든가 업무지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1순위 지역 선정, 그래서 2순위 교통에 대한 역세권, 3순위 바로 임대 수요가 되는 바로 이러한 곳에 그러한 물건으로 바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곳을 공략하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니까, 충분히 오늘 뭐 이 정부에서 정책한 내용 가지고 고민하고 벌벌 떨 게 아니라 그 틈새를 찾는 바로 이러한 포트폴리오 제안을 좀 드리니까, 자, 이런 점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참조, 특히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 들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핀셋 구간이 아니면 일단 보유 시기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외 지역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군데 있었죠. 그중에서도 뭐 9호선 이렇게 좀 힌트를 주셨거든요. 어딘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9호선 석촌고분역 역세권이고요.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시세 예상해봅니다. 네, 사실상 뭐 잠실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파구 삼전동으로 와봤습니다. 아까 솔루션 내려주실 때 그중에 한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재테크 솔루션에서 지역이 좋고 교통이 좋고 그러면서 시세 차익이 아닌 현금 흐름이 좋은 상품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확인해 봤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수익성 부동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또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그만큼 좋은 곳이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주거와 사무실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만큼 경제성이 높은 곳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이 경제성이 높은 곳, 앞서 말씀해 주신 지하철 9호선역에 입지한 오피스텔 확인해 봤습니다.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철 9호선이죠. 9호선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또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간선 도로망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진출입이 상당히 좋고요. 또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 역시 풍부한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를 대표하는 공세권이죠. 이 올림픽 공원과 석촌 공원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잠실동 주변의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면서요. 그리고 송파구의 중심 상권이죠. 이 롯데월드와 또 마트, 롯데월드몰이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호텔 등이 인근에 다 인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1.56명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입지다라고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또 이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쇼핑과 문화생활을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이면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임차가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에 갖추어진 입지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9호선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남 업무지역과 그 접근성이 상당히 빠르게 갖춰져 있겠고요. 때문에 강남의 고소득이고 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고 또 안정적인 수입이 갖춰져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잠실 생활권을 좀 그대로 누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금 노선이죠. 9호선 역세권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9호선은요, 이제 개통이 되기도 했고 또 연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호선이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호재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본 물건지에서 이 잠실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잠실의 어떤 관광 특구 지정의 호재들을 충분히 그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로 상당히 생활화가 갖춰져 있는 그런 큰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호재 속에 있는 송파구 일대를 보면은 이 문정지구 법조단지라든가 또 문정 비저밸리라든가 또 가락시장의 현대화 산업 이런 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현재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 활성화를 통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집가 상승 중에 있는 그런 큰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서 역세권 개발을 될 수가 있고요. 수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가 업무와 상업과 주거 기능을 이런 고루 갖춘 이런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문화와 또 체육시설과 또 편의시설까지 전체적으로 갖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리모델링 될 전망이고요. 거기에 따른 충분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헬리오시티를 될 수 있는데요.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로 인해서 인근 지역까지 집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인근의 개발에 따라서 가치 상승과 집가 상승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기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와 강남과 여의도와 또 송파와 강동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 곳곳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을 황금 노선이다라고 칭할 만큼 지금 현재도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3단계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앞으로 4단계 연장선이 개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충분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잠실 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코엑스와 잠실 운동장 일대의 국제 업무 시설과 또 컨벤션과 또 마이스 산업의 어떤 이런 조성이 들어갈 그런 수혜지가 바로 본 물건지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동 일대에 약 한 105층 규모의
그 현대자동차 국제업무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삼성역 복합 환성센터가 또 개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개발이 이뤄가면서 이 잠실과 삼성동 일대에는 천지개벽 수준의 어떤 매머드급 개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거물건지 인근에 본 물건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는 큰 호재가 되겠고요. 이렇게 강남의 핵심 개발에 따른 이런 간접 후광 효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집가가 상승이 되고 또 풍부한 임차 수요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9호선 초역세권에 입지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생활시설이나 교통편 등 주변에 굉장히 좀 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시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사님? 네, 본 물건의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분양가가 시세가가 2억에서 2억 2천만 원대입니다. 예,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대고요. 전세금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입니다. 월세인 경우에는 시세가 2억에서 2억 2천만 원대고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예상 임대가 가능하겠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의 본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하철 9호선입니다.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었으면서 또 임차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까지 가능한 9호선 역세권에 입지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송파구 삼전동 분석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아들을 두고 있는 60대입니다. 아들이 요식업에 관심이 많아 요리 공부를 하면서 자영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고민이 좀 많은데요. 상가 투자를 위한 조언과 절세 방법까지 궁금한 내용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아들의 자영업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어머님인데요. 참 부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정리해보죠. 네, 우리 시청자분의 사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이 재산은 지금 현재 60대 어머니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혜는 우리 자영업 예정인 30대 아들입니다. 현재 아드님이 상가 운영, 그것도 요식업 쪽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가를 운영도 하시고 실제 또 투자를 해서 아무래도 관리가 좀 들어가는데,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드려야 이 재산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 결국 증여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절세에 대한 부분까지 좀 고민하고 계신데, 예산 한 5억 원 정도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사례도 좀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증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절세를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솔루션 준비되어 있겠죠? 네. 자, 일단은 이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이 상가입니다. 제가 항상 부동산의 이 상품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부동산이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안에서도 세 가지 상품, 바로 이 주택, 토지, 상업용인데, 자, 그 중에 이제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상업용, 이 상가인데, 자, 기본적으로 상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운영과 투자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려면 바로 이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좀 따르셔야 되는데, 자, 이거 대부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신다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자, 일단 기본적인 거는 바로 상권입니다. 자, 이 상권이 아시겠지만 앞으로 만들어질 상권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금 상가 운영을 하고 계획하신 분들은 바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 임대 형성이 많으냐 적으냐를 꼭 체크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결국은 매출, 결국은 운영 수익이 많이 나셔야 되고, 혹시 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바로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결국은 수익률이 많아야 성공한다. 이 결국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수익에 대한 기준이고,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투자이든 운영이든 뭐 운영을 하신다 그래도 임대료를 적게 내는 걸 또 원하실 거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상가를 저렴하게 매수하는 걸 또 원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을 꼭 체크하라는 얘기 꼭 드리겠고요. 자, 이 세 가지만 잘만 확인하시면 상가 성공하십니다. 자, 그중에 바로 지금 어쨌든 운영 쪽, 아드님이 운영을 한다는 건 요식업인데 요식업도 다양합니다. 뭐 한식, 중식, 뭐 일식, 거기에 또 요즘은 퓨전 음식까지 다 하는데 과연 성장할 수 있는 요식업이 어떤 건지,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과연 요즘은 이제 프랜차이즈점들이 많이 운영이 돼서 성공 케이스들도 가는데 과연 이게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전문 상가 운영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가장 중요한 상권에 대한 1순위가 상권인데, 자, 이게 대부분 보면요, 평일, 그러니까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평일 상권이 있고 주말만 또 되는 주말 상권이 있고, 안 그러면 365일 평일이든 주말이든 완전히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상권에 위치한 상가를 공략해보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거든 차별성인데 독점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업종하고 독점성은 항상 동일시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요. 요즘은요, 웬만해서는 주차 공간 없으면 상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본적인 원칙이라 생각하고 보시고요. 자, 여기에 지금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이 증여 쪽, 그러니까 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상가를 매수를 해서 상가 명의를 아드님한테 하게 되면 결국은 증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증여세가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은 좀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원래 이제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은 증여세를 안 내는 공제 금액인데 자녀 간에는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근데 지금은 아마 성년 기준이니까 자, 5천만 원밖에 공제를 안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투자를 해서 넘기더라도 가능하면 타인 자본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좀 자녀한테 넘겨주는 이런 증여로 좀 보시고요. 요즘은 아시겠지만 이 가족 간에 증여하는 거 이 국세청이든 이 정부에서 상당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못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통 상가 얘기를 하면 지금 운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서 보시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자녀, 우리 특히 아드님이 상가 운영 중에 요식업 쪽을 하는데 과연 경험이 기본적으로 1만 시간의 경험이 없는 분이 상가를 직접 운영하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 자, 일단은 상가는 선정을 하셔서 하나를 매입을 하시는 거는 일단 먼저 결론을 내리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상가를 그러면 매수해서 아드님 명의로 가는 건 1순위지만, 자, 2순위가 과연 이거를 운영을 아드님이 직접 들어가서 지금 당장 아니고요. 바로 이거는 2년에서 3년 뒤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드님이 최소한 요식업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동안은 이미 기존 뭐 프랜차이즈 업점이든 본인이 하려는 요식업 쪽에 최소한도 2, 3년 경험을 쌓는 걸 우선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상가는요, 아드님이 2, 3년 준비한 다음에 이때 다시 투자를 하고 이때 상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는 상권과 업종과 이 마케팅, 결과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예산 5억 원 가지고 서울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조금 수도권이나 지방권에 지금도 해당 업종 중에 상권 수요와 이 마케팅 요인이 좀 요인이 되는, 그러면 결국은 인구가 지금 현재 기존 상권이 만들어진 곳,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권 쪽의 컨셉으로 상가를 5억 원 미만짜리로 들어가시는 거를 좀 포트폴리오로 제안을 드리니까, 자, 이 점, 그래서 지금 아드님한테 최소 요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아마 올바르면서도 성공적인 투자 그리고 상가 운영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좋은 상가 고르는 방법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증여 절세 방안도 안내드렸으니까 유의사항은 꼼꼼하게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쪽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랑읍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시세는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예상해봅니다. 이번에는 화성시에 위치한 상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남 신도시 부근에 있다고 하거든요. 입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안전한 상가, 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 그러면서 수익률이 좋은 상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수도권에 입지한 향남에 입지한 상가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 가장 저평가 지역이죠.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인데 이 경기도 내에서 재정 자립도가 1위인 도시가 또 바로 화성시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또 있는 도시가 바로 화성시입니다. 이 화성시 향남에 입지한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가입니다. 이 향남은 평택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류 항구로 인해서 이 서해안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입지 상향 지역으로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철도라든가 항구가 갖추어지는 곳이 바로 화성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과 또 크게 갈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시인데요. 이 화성시 내에 입지하고 있는 향남이 되겠습니다. 이 향남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권이라면은 이 향남 1지구와 2지구에 있는 상권보다는 향남 구시가지 상권이 이 항아리 상권에 가까워서 이 웬만한 대도시 상권 못지않게 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 상권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이곳 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 소비 생활을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잘 갖춰진 이런 특수한 항아리 상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존의 재래 상권과 또 신규 상권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가 생각이 들어가는 그런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남시 만세시장 중심지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이 안정된 최적의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이 향남의 랜드마크 상가로도 앞으로도 많은 이용이 들어갈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향남 신도시 1지구와 또 향남 신도시 2지구와 또 조암이나 남양이나 이런 지역의 수요까지 모두 유입이 가능한 구도심 최초로 들어가는 그런 입지에 갖춰진 역세권 상가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고요. 또 임차가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이 반경 5km 이내에 이 향남 제약산업단지와 또 장안산업단지와 화성산업단지와 또 현대자동차 등의 이런 상주 인구와 또 근로자와 이런 종사자들이 직간접 배후 수요로 가능하겠고요.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본 물건으로 가기는 상당히 교통적인 입지가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울에서 또 내려오는 복선 전철이죠. 이 복선 전철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향남역 바로 인근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적인 입지 상당히 뛰어난 그런 곳에 입지하고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기업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신도시가 주변에 있어서 상권을 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발전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될까요? 예, 이 서해안 물류 지역이죠. 이 화성시는 이 서해안의 물류 체계와 이 경부축과 또 서해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경부축의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은요, 앞으로는 서해안 지역으로 서해안 축으로 국토 개발이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화성시도 지속적인 발전이 들어가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향남 1지구와 향남 2지구가 5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 상가의 어떤 배후 수요로서 완성이 되어 있고요.
또 향남 제약산업단지가 약 한 623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한 9만여 명의 근로자와 또 장안 1, 2 첨단 산업단지와 또 자동차 산업의 이런 직장인과 또 직주 건접지의 이런 직원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이 들어가는 그런 입지에 갖춰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그 상가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거의 그 주변에 근로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중과 주말이 계속적으로 상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서해안 복선철이 또 개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해안 북선 전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서울과 경기와 이 충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이동 시간이 1시간 내로 단축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의 요지가 되겠고 거기에 따른 가치 상승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기 이 서남부권과 또 서울을 잇는 노선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그 가치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큰 개발 호재입니다. 그 본 물건지 인근에 바로 향남역이 있고요. 그 향남역에 대한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 향남역은 서해안 복선 전철과 또 신분당선 향남역 역세권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개발 호재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가치 상승과 또 인구 유입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U와 직접 연계해서 동서간선도로가 착공이 들어가겠고요. 또 국도 43번 호선과 국도 39호선이 또 확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8달 우회 도로가 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최적의 교통망으로 계속적인 발전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교통적인 호재가 큰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가 맞춰진 향남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은 향나무 상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분석도 해주시죠. 네, 분양가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대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50에서 160만 원 예정되어 있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 실투자금이 1억에서 1억 8천만 원에 본 상가를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향남은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때문에 교통을 포함해서 지속적인 개발이 들어가는 곳에 있고요. 인근의 산업 단지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투자처로서 상당히 뜨는 지역이 바로 향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까지 가능한 그런 상가다라고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향나무 상가 시세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화면들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은퇴를 앞두고 있는 58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이번 솔루션도 굉장히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지식은 부족하지만 관심은 많으신 분이거든요. 상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이 시청자분의 사례도 한번 정리를 일단 먼저 해드리면, 자, 은퇴, 지금 뭐 58세신데, 은퇴를 지금 준비를 아마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기존 거주하는 뭐 아파트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투자는 많이 해보질 않으셔서 잘 모르겠고, 결론적으로 은퇴 후에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보는 이런 부분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쪽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 지금 10억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예산에 아직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오늘 바로 그 솔루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산이 좀 있어 보이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지식이 부족하시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솔루션 내려주시죠. 네. 자,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 솔직히 지식이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정보의 부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주변에 이러한 부동산의 투자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의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을 알 수 있는 정보만 많았다 그러면 아마 지금 뭐 이 은퇴 준비하기 보통 한 10년 전부터 아마 상당히 많이 이 확보가 돼 있었을 텐데, 자,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이요. 아시겠지만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이해는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과거에는 좀 금융자산 쪽으로 좀 많이 좀 몰려 있다가 실물자산 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케이스는요, 바로 이 화폐 가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또 하나가, 자, 부동산을 과거 기준에서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실제 실수요자가 더 크다라고 이해들을 하시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바뀌냐면 가수요자라고 해서, 자, 부동산 내가 60년이고 50년이고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실제 돈이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이 가수요, 결과적으로 실제 수요가 아닌 가수요, 결국은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바라보고 가시는 가수요자. 그래서 서울권 안에서도 일부 지역의 가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거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이 경제 상황을 보시면 저성장이죠. 저금리 기조입니다. 결론적으로 화폐, 특히나 은퇴 후에 은퇴 후에 나오는 퇴직 자금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의 이제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가느냐? 국가가 지급을 하고 있는, 보장하고 있는 연금 자산 쪽. 그래서 이 주택연금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 국민연금도 있고 또 개인연금이 있어서 연금 위주로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이제 더 많이 좀 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쪽은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잘 하고 있다라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부동산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내가 거주하는 실거주용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자, 우리는 지금 투자 쪽으로 해서 수익, 그리고 또 은퇴 후에 현금 흐름과 차익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실거주와 투자용을 좀 묶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투자용은 임대 수익형이 있고 시세 차익형이 있고 또 하나 개발 수익형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연령대별로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거 1순위로 가느냐, 2순위로 가느냐, 3순위로 가느냐, 4순위로 가느냐, 요거는 본인의 이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미 한 분이 신정동에 26평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 자, 이분은 50대 후반의 미망인이신데 경제활동이 없으신 분이에요. 딸랑 2층짜리 단독주택 갖고 있고 전세라든가 월세에서 근근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바꿨냐? 바로 이 원룸 9개 가구가 나오는 3층짜리로 들어가셔서, 자, 현재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신축된 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월 임대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금 받고 계시면서 동시에 바로 본인이, 자, 여기 3층에요. 본인이 거주하시고 3층 앞에는요, 바로 이런 텃밭까지 돼 있어서 간단한 우리가 식재료라고 하는 거 본인이 직접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월 기준으로 2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가뜩이나 월세도 중요하지만 이 갖고 있는 3층 이 건물의 자산 가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만으로 놓고 볼 때 임대 수익과 차익이 동시에 같이 가는 바로 사례를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노후 준비를 하셨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또 보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30평대 아파트를 한 12억 원짜리 시세가 이런데, 자, 이분은 60대 노부부세요. 자, 경제활동이 실제 60대 노부부니까 연금으로 지금 하고 계셨던 분인데, 자, 아파트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시세는 12억 원이니까 점점점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자, 신축 통건물 4층짜리를 11억 원에 매입을 하셔서, 자, 이게 지하 1층에 3층까지는 원룸으로 하고요. 어차피 아파트 팔아서 이동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4층은 본인이 노부부가 직접
거주하는 구조로 들어가셔서 자, 이분도 신축된 주택이면서 동시에 월 임대 이분은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500만 원씩 월 500만 원씩 이제 임대 수익이 나오면서 동시에 자, 이것도요. 건물이 자, 이게 통건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 자산 규모로 놓고 봤을 때에는 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억 원짜리가 자, 이게 20억 원까지 가는 바로 이런 자산 가치 상승까지도 덤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금력만 조금 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사례와 같이 한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제안을 하면 아무래도 노후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은퇴를 앞두신 분이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역 알아보기 전에 세미나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절세 전략을 통한 소액 투자 비법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고요. 역시나 2호선 교대역 인근이고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역 분석해 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곡역 초역세권이고요. 시세는 20억에서 21억 원 예상합니다. 네, 성북구인데요. 이곳은 서울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다중주택 먼저 입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매월 연금 같은 월세를 받으면서 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은퇴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그 통건물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이죠. 이 월곡역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가려면 시청역까지는 뭐 도보 전철로 한 20분대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입지가 좋은 그런 통건물입니다. 인근에 6개 대학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큰 강점이 있는 통건물입니다. 인근에 고려대와 성신여대와 또 국민대학교와 또 한국외대, 카이스트, 또 뭐 동덕여대, 한국예술종합고등학교 이런 명문 대학들이 인근에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또 교직원 수요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그런 입지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인근의 차량 운행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와 또 내부 순환도로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의 뭐 외곽이라든가 진출입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교통의 장점이 상당히 큰 그런 입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뭐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입지이면서 또 인근의 그 재개발이 지금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입지입니다. 상당히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본 물건지, 통건물 인근에 이 백화점과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과 또 이마트,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주요 백화점들이 갖춰져 있고요. 대형 마트와 재래시장까지 상당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인근의 어떤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통건물 인근의 주변의 장이 재개발과 또 역세권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집가 상승에 따른 그런 물건지까지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본적인 수익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의 통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통과 수요와 편의시설까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통건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일단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초역세권이고요. 주변에 대학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수요 걱정도 없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대규모 정비 사업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좀 있습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월곡역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대학과 명문 대학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풍부한 임대 수요가 지금도 활성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이 지역은 상당히 많은 학생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가능한 그런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의 장위 뉴타운 개발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위동 뉴타운은 이 개발 초기와 또 중기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입주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입주가 들어갈 세대수만 돼도 약 한 앞으로 9개 구역에 12,500여 세대입니다. 이런 대단히 세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에 대한 그런 어떤 생활 인프라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홍릉 일대가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서 이 일대가 뭐 바이오와 의료와 또 R&D의 거점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 주변의 대학과 연구기관과 또 기업이나 병원들이 연계가 되어서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이 들어갈 그런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첨단 의료기기 개발 사업과 또 홍릉 바이오 헬스센터와 또 홍릉 R&D 지원센터 등의 조성으로 이 일대가 충분한 가치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큰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강북의 9호선이라 불리는 이런 그 동북선이 또 추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목동에서 청량리 간의 이 경전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착공시에 본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에 입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히 큰 수혜지로 예상이 들어가게 되는 월곡역 초역세권에 입지한 통건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뉴타운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도시로 정말 재탄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정보 한번 여쭤볼게요. 시세는 좀 어떻게 되나요? 예, 매매 금액이 20억 원에서 21억 원대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보증금 2억 원에 약 월세 990만 원 임대가 예정되어 있고요.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 실투자금이 14억에서 15억 원대입니다. 매월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면서 또 집가 상승에 따른 자본적인 수익까지 충분히 가능한 초역세권에 입지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중주택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이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실의 우려를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임대 수요가 얼마만큼 갖춰졌느냐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7개 대학이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풍부한 학생 수요로 인해서 항상 그 지역은 뭐 학생들로 상당히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집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 있는 지역인가를 한번 봤을 때요. 첫 번째는 역세권이고 두 번째로는 인근의 장인 뉴타운이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상당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집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근의 집가가 올라감으로써 현재의 물건지까지 계속적으로 집가에 영향이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통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북구 상월곡동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살펴본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수익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